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모듈은 만드실 필요 없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메인을 가지게끔 해주세요. 메인을 가지게끔 하면 요거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피니시 누르면은 클래스 하나가 저는 인풋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메인을 하나 갖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고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인에서 만약에 어떤 함수를 부르고 싶다. 함수를 메인에서 부르고 싶으면 저 인풋 테스트에 또 다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메인이 static이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또 다른 함수를 부르려면 그 함수도 static 함수여야 돼요. 만약 static 함수가 아니면은 객체와 관련된 함수가 되겠고, 객체와 관련된 함수는 뭐부터 해야 돼요? 객체를 생성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퍼블릭은 꼭 없어도 되는데 함수 이름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함수를 부르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C처럼 프로그램을 한다. 함수들만 쫙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겁니다. 메인에서 또 다른 함수를 부르는 형태. 그래서 메인에서 일반적인 함수를 또 부르고 싶으면 메인이 일반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도 뭐여야 된다? 스태틱 함수여야 돼요. 퍼블릭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퍼블릭은 밖에서 긴 관점인데 지금은 서로 같이 안에 있는 클래스죠. 그래서 저 퍼블릭 의미는 메인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 출력할 때는 system.out이라는 객체를 썼어요. system.out. 그리고 입력을 받을 때는 system.in이라는 객체를 쓸 건데 system.in 자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system.in을 또 입력을 처리해주는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클래스 이름이 스캐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데 이렇게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scanner in equal new scanner system.in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객체의 생성은 무슨 연산자를 이용한다? new를 이용한다. new는 p 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을 가진다. 그래서 저 스캐너는 옆에 new 스캐너는 스캐너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고 거기에 인자로 뭘 넘겼어요? system.in을 넘겼습니다. 스캐너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ystem.in은 키보드부터 입력받겠다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또 어디서부터 입력받을 수 있을까요? 마우스. 오케이. 마우스 좋죠. 마우스 말고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외부 장치 말고 파일로부터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캐너에다가 요 뒤에 시스템인 대신에 파일 이름을 줘도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파일 처리하는 건 좀 나중에 배울 거고 지금은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키보드에서 간단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했더니 빨간색으로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나면 이클립스에서 어떻게 한다? 그 오류에 갖다 대요. 그러면 밑에 자동 고침 기능이 13개가 나와요. 아유, 많다. 근데 맨 위에 있는 오류 메시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맨 위에 있는 오류 메시지. 영어인데 Scanner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스캐너는 무슨 타입인지 모르겠다. 누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컴파일러도 모르고 저는 압니다. 그렇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 우리가 stdio.h를 포함 안 하면 printf를 못 썼죠. C에서. 그러면 쟤도 그런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include가 아니라 import가 필요합니다. 그럼 뭘 임포트 해야 되냐? 저기에 있는 세 번째 자바 util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를 딱 선택을 하면 맨 꼭대기에 import java util scanner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에러가 없어졌어요. 워닝은 아직 있는데 에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사용하세요. 바로 사용하면 에러 나겠죠? 왜? 임포트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서 갖다 대요. 그러면 자동 고침 기능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내가 임포트 할 거를 골라주시면 작업하는 게 편하시겠죠. 임포트를 일일이 치는 것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 임포트를 보면서 뭘 익혀야 될 거냐면 우리가 printf 쓸 때 printf는 stdio.h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외우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자바에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자바에 있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략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캐너는 어디에 있다? java.util에 있다. 자바에서 그 java.util 요 개념이 뭐냐면은 뒤에 설명드릴 건데 패키지라는 개념이에요. 패키지. 그래서 자바는 그 자바 클래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패키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패키지는 자바 클래스들을 우리 파일 시스템에 있는 폴더 디렉토리 구조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바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밑에 util이라는 폴더가 있고 util 밑에 스캐너라는 뭐가 있을까? 자바 파일? 클래스 파일. 뭐가 있을까? 클래스 파일이 있겠죠. JVM이 쓰는 거니까 클래스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자바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찾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source.zip이라는 게 나와요. source.zip. 그럼 요거를 풀어보면 자바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util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 밑에 클래스 자바 파일들이 있어요. 자바 파일들.
왜냐하면 자바는 그 GNU 라이센스에서 오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의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는 필요하시면 자바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코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바는 이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어떤 단위로 폴더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java.util.은 그 폴더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합쳐서 패키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캐너 클래스는 어디에 들어있다? 자바 유틸 패키지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 유틸 패키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in이라는 거는 제가 선언한 변수죠. 그쵸? 스캐너 타입의 변수예요. 그래서 in 치고 점을 누르면은 쭉 나와요. 쓸 수 있는 메소드가. 그쵸? 쓸 수 있는 메소드가 나와요. 제가 조금씩 치면 좀 더 가까운 게 나와요. 근데 다 치지 마시고 보시면 내가 쓰려는 게 next int면 그냥 얘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클립스를 많이 쓰다 보면 내가 메소드 이름을 쭉 다 치는 게 아니라 좀 치다 보면 내가 치려고 하는 게 밑에 거기 나옵니다. 그럼 걔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은 그게 바로 들어와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기능을 설명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뭘 하는 거겠어요? 정수 두 개를 받아서 그것의 합을 출력해 주는 거죠. 다 해보셨으면, 다 입력해 보시면은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시면 10, 20 누르면 10 더하기 20은 30.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 손 드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안 돼요? 잠깐만요. 뭐 우리가 콘솔 관련된 프로그램을 짤 때 또 콘솔 아니더라도 뭘 입력받을 때는 뭘 입력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를 입력해라. 입력 받고 또 받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이라고 하는 건 in.점 해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게 정수면 next int, 부동수 쓰면 next double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데이터에 맞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입력을 받으면 돼요. 이 스캐너는 스캔F와 마찬가지로 버퍼 입력을 처리해 줍니다. 버퍼 입력을 처리한다는 것은 키보드부터 입력된 데이터는 먼저 어디로 가요? 바로 우리 프로그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버퍼에 가 있습니다. 버퍼.
그리고 in.next int는 버퍼가 비어 있으면 화면에 깜빡거려요. 근데 버퍼가 비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 취해요? 버퍼에서 취합니다. 야,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정수 입력 하나를 입력하라는데 나는 삐딱해서 3개를 입력했어요. 입력해도 되죠. 그럼 이 데이터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버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요 in.next에서 정수를 요구했는데 버퍼가 안 비어 있어요. 버퍼는 이렇게 입력한 순서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in.next int를 누르면은 그 실행이 되면 버퍼가 비어 있습니다. 버퍼가 비어 있으니까 입력하라고 깜빡거려요. 커서가 콘솔에서. 그럼 내가 입력했어요. 그럼 그 입력한 데이터는 내가 뭘 입력하든 모든 데이터는 다 버퍼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내가 엔터 칠 때까지는 버퍼에 들어가요. 그러면 저 next int는 버퍼에서 첫 번째 정수를 취합니다. 10을 취해요. 그 다음에 next int는 정수를 또 취하는데 버퍼가 안 비어 있죠. 남아 있죠. 남아 있으니까 버퍼에서 그 다음 정수를 취합니다. 20. 그래서 출력이 10, 20, 이퀄 30이에요. 버퍼에는 아직 30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은. 그래서 이거를 버퍼 처리라 그래요. 근데 이 버퍼 처리가 어떨 때 오류가 종종 생기냐 하면은 요거 30을 읽고 다음 뭐 달라 그랬는데 얘를 대신 읽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자. 하나 다른 거 해봅시다. 요 input line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라인. 다시. 지금 보시면은 내가 원래는 라인 개수에서 3 받으면은 줄을 몇 개 입력받고 싶은 거였어요. 3개의 줄을 입력받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3개의 줄을 입력 못 받고 몇 개만 입력이 됐어요? 2개만 됐어요. 왜 그러냐? 3 엔터 치면 3 이렇게 버퍼에 들어가 있어요. 버퍼에. 그러면 next int에서 취한 값은 뭐예요? 3을 취했죠. 그럼 버퍼에 뭐가 남아있어요? 요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in next line 하면은 요걸 만날 때까지 읽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읽어드려? 그냥 요 자체를 읽어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은 여기에
그냥 빈 줄을 하나 출력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애플 치니까 애플 입력받아서 넣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버퍼 입력했기 때문에 정수를 입력받다가 문자를 받을 때에는 그 공백 문자라든지 줄 바꾼 문자들을 주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냥 왜 죽었어? 아, 죄송합니다. 순서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3개 봤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기 정수를 next int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in.next line 해가지고 버퍼에 들어있는 얘를 버린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물론 버퍼를 뭐 C 같은 데서는 F 플러시 같이 버퍼를 비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in.next line에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취했긴 취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읽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뭐 저 in이라고 스캐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은 뭐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랑 그 C에서 했던 거랑 또는 C++에서 Cin을 이용했던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버퍼드 입력을 처리하게 되겠고 버퍼 방식으로 입력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정수랑 문자를 동시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그 버퍼에 뭐가 남아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프로그래밍 하셔야 된다. 그거는 뭐 자바뿐만 아니라 C로 프로그램 하든 C++로 하든 똑같아요. 똑같은 경험이 C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이 프로그램 내에서 뭐 궁금한 점, 제가 설명이 빼먹은 점 있나요? 하나 더 설명을 하면 C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C++를 배우는 사람은 별로 차이를 못 느낄 텐데 우리가 이런 변수들은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지만 함수가 그 함수 여기 바로 시작 다음에 무조건 변수들을 선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는 변수가 사용되는 위치에 가깝게 가독성이 좋은 위치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무조건 함수 시작에다가 변수 선언을 안 해도 돼요. 필요한 위치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기 for int i 했을 때 이제 C++도 저렇게 하지만 자바에서도 for 루프에서만 사용되는 색인 변수는 미리 선언하지 않고 for 루프를 선언할 때, 그 for 루프를 문장을 작성할 때 그때 선언합니다. 그럼 이 i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for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저 for문이 끝나고 나서 i를 쓰려 그러면 i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또 한 가지 차이점이고, 그게 패키지.
패키지.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자바에서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패키지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패키지. 패키지들은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클래스가 많아지고 단순히 여러 개의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자바는 패키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패키지는 일련의 클래스들을 계층 구조로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패키지가 다르면은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분리되니까 여기 있는 패키지에도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도 A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만 다르면. 그래서 클래스를 어떤 패키지에 포함시키자 하면 소스 파일 첫 문장에 다음과 같은 패키지 문을 써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프로그램 하면서 패키지 문을 안 썼죠. 그렇죠? 패키지 문을 안 썼습니다. 패키지 문을 안 쓰게 되면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같은 패키지에 있다고 간주가 됩니다. 그거를 디폴트 패키지라 그래요. 기본 패키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 패키지 개념으로 썼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리팅을 보면 그리팅에는 greeting.java라는 파일하고 greeting.test라는 자바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두 파일이 같은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폴트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같은 패키지에 있어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은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근데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또 하나 해봅시다.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 볼게요. 패키지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 테스트.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보통 패키지 이름은 우리 URL 있잖아요. URL. 웹 문서 접근할 때 쓰는 URL. 그 URL을 거꾸로 작성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www.koreatech.ac.kr이죠.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면 패키지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코리아텍 CSE 이렇게 만들라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패키지를 만드는 게 있어요. 패키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코리아텍 CSE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koreatech.cse create package import.java인데 이거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고 finish. 그러면 이전 프로그램들은 디폴트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소스 밑에 koreatech.cse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코리아텍 EEC 전기전자 통신. 네. EEC. 그래서 패키지를 두 개 만들면 두 개가 이렇게 돼요. 패키지. 잘 안 돼요? 패키지 만드셨어요? 소스 디렉토리에 가보면
코리아텍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 있고 코리아텍이라는 폴더 아래 CAC라는 폴더랑 EEC라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를 만든다는 건 그런 구조에 뭘 만드는 거예요? 디렉토리, 폴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패키지를 딱 선택을 하고 New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걔를 선택하고 클래스 만들면은 패키지라는 데다가 뭐가 나와요? koreatech.cs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koreatech.cs라는 패키지를 만들었으면 걔를 선택한 다음에 new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koreatech cs. 그래서 여기다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고 메인 해서 만들면은 못 보던 게 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패키지 koreatech.cs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나와요? 네. 그리고 이 파일은 컴퓨터 소프트웨어.java라는 파일은 어디 가서 만들어져 있냐면은 요 CSE라는 디렉토리 밑에 만들어져 있어요. 코리아텍 CSE 그 밑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그냥 테스트용으로 하하 이렇게 후라는 메소드 하나를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후 하하 만드셨으면 밑에 있는 패키지를 선택하고 new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는 electronic 그러면 electronic 전자공학 electronic은 이제 koreatech.eec 밑에 만들어졌어요. 클래스가 여기도 public void foo 그래서 system.out.println 요거는 호호 호호라고 하겠습니다. 호호 그래서 패키지를 두 개 만들고 그 두 패키지에 각각 클래스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서 실행을 해보면 이걸 넣어놓고 실행을 해보면 뭐 아까랑 뭐 별 차이 없죠. 메인에서 자기 자체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CSE.fu를 호출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어디 엘렉트로닉을 객체를 만들어 보려니까 에러가 났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느 패키지에 와 있어요? 코리아텍 CSE에 와 있습니다. 코리아텍 CSE라는 패키지 안에는 엘렉트로닉이 없죠. 엘렉트로닉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주면 될까? 뭘 해줘야 돼요? 우리가 스캐너를 쓰려면 뭘 했어요? 임포트를 해줬죠. 그럼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임포트 koreatech.eec.electronic 하니까 이제는 에러가 안 나요. 앞에 패키지에서 코리아텍 EC 엘렉트로닉 해서 2.후 하면 하하호호.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걸 내가 가져다 쓰려면은 뭘 해줘야 돼요?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샵 인클루드 뭐 하듯이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뭐야?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코리아텍.cs에다 만들었어요. 코리아텍.csE. 그럼 코리아텍.csE에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클래스가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클래스가 있죠. 같은 패키지에 있는 거죠, 둘이. 그러면 컴퓨터 하드웨어는 임포트 문이 필요할까요? 얘는 임포트 문이 필요 없어요. 왜? 왜 임포트 문이 필요 없죠?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임포트 하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파일러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데는 기본 검사를 해요. 있는지 없는지. 컴퓨터 하드웨어가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쓰면. 근데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는 임포트 하지 않으면은 일부러 다른 패키지 가서 찾지를 않는 거죠. 임포트를 해줘야지만 가서 찾아요. 자, 마찬가지로 엘렉트로닉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접근할 수 없죠. 임포트 하지 않으면. 그쵸? 여기서도 에러 납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다시 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하지 않고 풀 네임을 써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를 임포트, 원래는 뭘 해주면 더 편해요?
임포트를 해서 쓰면 더 편한데 임포트를 하지 않고 가져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가능한데.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밑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임포트를 안 해놨으니까 어떤 거예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클래스를 한 패키지 내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두 개 정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패키지가 다르면은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언제든지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구분해서 쓰고 싶으면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개념이 이런 거다. 근데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패키지는 안 쓸 거예요. 패키지는 안 씁니다. 우리는 그냥 저 그리팅 만들듯이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다 넣어서 프로그램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커지고 여러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런 패키지 개념을 직접적으로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뭐 자바 파일 한두 개만 만들어서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그냥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사용을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패키지라는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갖다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 패키지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 패키지 단위. 그래서 스캐너 쓰려면 자바 유틸 스캐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스템은 자바 랭에 있고 그렇습니다. 뭐 등등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클래스 관리하는 게 편리하고 이름 충돌을 피할 수 있다. 해당 다른 패키지 클래스 사용하자면 해당 클래스를 임포트 해줘야 되겠고, 그럼 임포트 코리아텍.cs라고 임포트를 했어요. 그럼 코리아텍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까? 지금은 같은 디렉토리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찾을 수 있었는데, 브라우저가 이클립스가 찾을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다른 데 있다, 다른 디렉토리에 코리아텍점이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걸 지정하는 건 복잡하니까 보통은 이클립스 안에 프로젝트에다가 내가 쓰고자 하는 다른 패키지도 그냥 복사해서 넣어버립니다. 내가 쓰려는 프로젝트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겠고, 임포트 문법은 임포트 패키지 네임 점 마지막으로 클래스 네임입니다. 앞에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는 것들은 다 무슨 구조예요? 디렉토리 구조예요. 폴더 구조. java.util. 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대문자일 거예요. 스캐너 뭐 이렇게. 그럼 걔는 클래스 이름이고, 거기에 가면 자바가 뭘 찾을 수 있다? JVM이 그거의 바이트 코드, 클래스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 시행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문법 검사도 하고.
임포트 문 없이 완전 경렬 주어 클래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rectangle이라는 게 java.awt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해봤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고 임포트하는 게 귀찮아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귀찮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필요한 거 쓰시고 에러 나면 갖다 대면 자동 고침 기능이 떠요. 그럼 거기서 그냥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임포트 문이 들어가요. 그럼 임포트 문이 20개든 30개든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에서는 요 마이너스 키 딱 누르면 임포트 문을 싹 줄여줘요. 그래서 깔끔하게 관리가 되니까 굳이 요런 방법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자바 유틸에 있는 클래스를 5개를 쓰려고 그래요. 5개. 그럼 기본적으로 원래 임포트 문이 몇 개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5개 하기 싫다 그러면 점하고 클래스 나오는 데에다가는 별표를 붙입니다. 그럼 요 한 문장이 5개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학습하는 위치이고 여러분들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이 어느 패키지에 있는지를 늘 이렇게 익혀야 돼요. 그래서 치는 것도 좋은데 치는 건 귀찮으니까 치지 마시고 이클립스에서 자동 고침 기능을 넣으면서 올바른 걸 선택해서 넣을 줄 알아야 되겠고 넣으면서 늘 보면서 이제 익히세요. 스캐너는 자바 유틸에 있구나. 뭐 스택은 자바 유틸에 있구나. 뭐 어레이 리스트도 다 자바 유틸밖에 없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좋겠다. 별표를 여기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임포트 별표 딱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별표는 어디? 맨 마지막에 클래스 이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만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2개가 똑같은 것이 있어요. 아까처럼 이쪽에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있고 저기도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쓰면 CS에 있는 건지 EC에 있는 건지 알 수 없겠죠. 그럼 에러 납니다. 그럼 그럴 때는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풀 네임을 써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